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기소개. 저는 하미주 연산점에 일하고 있는 파트너 황보인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무슨 얘기를 할 것 같습니까? 불만 고객인 것 같습니다. 오늘은 미용실에서 일어나는 불만 고객, 클레임, 컴플레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불만 고객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고 왜 고객님들이 불만을 가지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더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불만 고객이 왜 생긴다고 생각합니까? Why? 왜 생깁니까? 고객님들이 이제 하고 싶은 머리를 이제 사진이나 이런 걸 들고 왔을 때 예. 해드리면 진짜 좋지만 이제 생각보다 잘 안 나와서 그런 것 같습니다. 고객님이 원하는 느낌의 사진처럼 안 나와서. 네. 그럼 얼굴도 문제가 있는 건가요? 얼굴도 먹자 있는 것 같습니다. 고객님한테 얼굴이 문제가 있다고 말할 수 없잖아요. 그거를 좀 조리 있게 말을 조리 잘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태인 사진을 들고 왔는데 김태희처럼 안 만들어주면 김태희 얼굴이 아닌데 어떻게 이렇게 만들어주냐고 이야기할 겁니까? 그렇죠. 고객님들은 사진을 들고 오죠. 보통 인스타그램이나 여러가지 페이스북이나 네이버 사진을 첨부해서 미용사들에게 보여드리는 고객도 있지만 선생님이 가지고 있는 스타일, 책자를 가지고 고객님 상담을 통해서 하는 분도 있죠. 근데 왜 불만 고객이 생기고 클레임이 걸리냐,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컴플레인과 클레임의 차이가 뭔가요? 제가 진짜 생각하는 둘 다 똑같은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영어가 좀 짧지만 컴플레인과 그리고 클레임의 차이점을 비교를 했을 때 통상적으로 우리가 볼 때는 똑같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 미묘한 차이가 조금씩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컴플레인 같은 경우는 일단 지수를 받았을 때 불만족하는 경우, 그리고 어떤 서비스에 대해서 불만족했을 때 나타나는 현상. 그래서 우리가 음료를 항상 챙겨드리다가 챙겨드리지 않았을 때 오는 고객 불만족. 시술에 대해서 아까 방금 전에 임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분명히 사진을 들고 와서 그렇게 해달라고 했지만 그렇게 나오지 않았다. 그거에 대한 불만족을 우리가 컴플레인을 건다라고 이야기를 하겠죠. 네. 그러면 클레임에 대해서는 일단 시술에 대한 불만족은 같다. 컴플레인하고. 근데 어떤 거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거나 책임을 전가하기 위한 현상이라고 저는 생각을 또 하거든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보면 눈썹 염색이 불법이죠? 그렇습니다. 네, 해드리면 안 되는 걸로 네. 알고 있습니다. 미용실에서는 눈썹을 염색하는 건 불법입니다. 제가 아는 모음 미용실에는 눈썹 염색을 해줬다가 고객님이 화상을 입어서 분명히 고객님이 요청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미용사가 발라줬다는 거죠. 그래서 화상을 입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책임을 져달라고 이야기합니다. 보상을 요구하는 거죠.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를 우리가 클레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보상을 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미용실에서는 본인이 염색 브러쉬를 잡고 바르는 건 괜찮아요. 근데 우리가 미용사인 우리가 시술을 해주는 거는 불법이다. 그게 걸렸을 때는 벌금 얼마다? 300만 원. 오, 확실합니까? 확실합니다. 다른 지점에는 그걸 노리고 합의를 요구하기도 합니다. 알면서 해달라고 했다가 그거를 클레임을 걸어서 금전적인 걸 요구하는 경우도 있다. 그런 경우는 미용사들이 알고도 당하는 거죠. 꼭 명심해야 될 것은 우리가 조심하셔야 된다. 애초에 안 해주는 게 맞지만 고객님이 먼저 손으로 바를 수 있도록 항상 카메라가 있는 곳에서 보여드리는 것이 좋다. 그러면 이 불만 고객들이 생기면 당연히 미용실에서는 좋지 않겠죠. 이 불만 고객들이 이 한 사람이 밖에 나가서 얼마나 많은 파급 효과를 나타낸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한 사람이 몇 명에게 전달될까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수도 없이 많을 것 같습니다. 수도 없이 많습니다. 셀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가 통상적으로 이 한 명이 밖에 나가서 A라는 사람에게, 친구에게, 야, 나 머리 했는데 거기 머리 엄청 엉망이 들어. 그러면 그 사람이 듣고 또 이야기를 하고 또 전달이 되고 그게 10명이 되고 100명이 되고 200명까지도 된다라고 우리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 불만 고객 한 명이 잘못되게 되면
수많은 파급 효과를 일으키면서 마치 내가 우리 미용실을 오지도 않았지만 야 거기 머리 못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죠. 네. 그런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이 만족과 불만족의 이 경계선에서 우리가 고객님을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당연히 잘해야 되는 게 맞지만 불만족도 일어나면 안 된다. 만족을 해서 고객님들에게 효과를 줘서 우리가 밖에 나가서 소개를 시켜달라고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근데 이 효과가 불만족 고객님의 효과보다 낮아요. 불만족은 한 명이 10명, 100명, 200명까지도 벌어지지만 만족에 대한 소개는 그렇게 크지가 않다. 물론 소개를 많이 시켜주는 고객님도 계시지만 본인만 오시는 분도 있어요. 분명히 10년째 나한테 머리를 하는데 본인만 와. 그 왜 그런 것 같아요? 왜 본인만 와? 10년 동안 마음에 들었으니까 왔을 거 아니에요, 그죠? 네. 근데 왜 본인만 올까? 소개를 안 시켜주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네. 남들한테 음. 알려지기 싫어하시는 것 같습니다. 머리를 머리를 잘하시는 그런. 뭐 이런 것도 있지 않을까요? 나만 이뻐지고 싶어요. 맞습니다. 왠지 친구를 소개시켜주면 똑같은 머리가 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경우도 있겠죠. 그거는 뭐 고객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만족과 불만족의 이 경계선이 모호하지만 우리가 불만족은 없도록 하고 만족을 높여서 고객님들이 소개로 계속 올 수 있는 이 홍보 마케팅이 가장 큰 마케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럼 우리가 불만 고객이 어떤 유형을 가지고 미용실을 방문하는지 한번 우리가 느낀 점을 한번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잠깐 가져보겠습니다. 저는 첫 번째가 물어도 대답 없는 너. 이게 무슨 말일까요? 물어도 대답 없는 너. 커트라고 했습니다. 헤어스타일 어떻게 해드리겠습니까? 원하는 스타일 있으십니까? 라고 물어봤는데도 대답을 안 해요. 인사를 해도 대답을 안 해요. 약간 자존감이 떨어지기 시작하죠. 근데 제가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하면 그냥 무심한 게 아니고 부끄러워서 그럴 수도 있다. 맞습니다. 이님 약간 부끄러움 많이 타지 않나요? 네. 말을 잘하는 남자분도 있지만 말을 잘 못하는 남자도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해를 하지 말자. 하지만 우리가 미용사가 느꼈을 때 바로 느끼는 반응은 물어도 대답 없으면 약간 우리도 조금 기분이 좋지는 않아요. 그건 사실이에요. 그죠? 그리고 두 번째는 뭐가 있을까요? 이님이 생각하는 파트너로서 고객님들 약간 JS 느낌 나는데 약간 이런 느낌. 진상 고객 유형이. 저는 안 그래도 파트너다 보니까 네. 샤프를 이제 해드리는데 네. 이제 샤프를 이제 제가 생각하는 완전 시원하게 해드렸다고 생각했는데 근데 별로다. 괜히 뭐 시비 거는 말투식으로 하시는 고객님들이 많진 않지만 종종 네. 계십니다. 그 약간 비교하는 거죠. 전 파트너랑 현 파트너. 전에 파트너는 안 이랬는데 어쩌고저쩌고. 비교하는 순간 자존감이 떨어져. 그런 비교하는 분을 싫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제가 느끼기에는. 제가 생각하는 또 다른 세 번째 유형은 일단 의심이 많은 거예요. 뭔 시도를 하더라도 제대로 하는 게 맞아요. 다른 미용실에서 이렇게 안 하던데 여기는 왜 이렇게 하죠? 여기는 왜 세팅기계 이걸로 하죠? 뭔가 의심이 많은 고객님들이 있어요. 그러면 애초에 이 매장에 오면 안 된다는 거죠. 비교할 것 같아요. 그죠? 뭘 할 때마다 제대로 하는 거냐, 이거 뭐 하는 거냐,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랑 의심을 가지고 물어보는 거나 되게 틀리거든요. 그런 유형이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뭐가 있을까요? 생각. 금액 비교. 금액 비교를 어떻게 하는 것 같아요? 바로 옆 미용실은 뭐 네. 예를 들어 파마가 4만 원인데 네. 여기는 왜 7만 7천 원 아니 뭐 8만 8천 원부터 시작하냐. 네. 이 다른 미용실하고 비교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저희 매장에 오시는 고객님들은 어느 정도 화미주라는 곳이 금액이 얼마일 거라는 걸 인지를 하고 오시는 분들이 대다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동네에는 파마 3만 원인데 여기는 왜 99,000원이나 하냐. 애초에 오지 말았어야 돼. 그렇게 생각합니까? 아니면은 깎아줘서라도 머리를 해줘야 됩니까? 완전 많이는 아니지만은 그래도 조금의 한 20% 아니 30% 정도 깎아서 이제 해드리는 것도 예.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첫 방문 때는 20% 정도 할인을 저도
괜찮다 생각하는데 가격을 한번 낮추고 나면 올리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이건 미용사분들이 공감하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한번 내려간 금액은 다시 인상하기가 굉장히 쉽지 않기 때문에 이 금액 자체를 잘 생각하고 할인해줘야 된다. 왜? 한 번이 두 번이 되고 두 번이 세 번이 되고 고객님들이 계속 요구를 하고 사매장과 비교를 하는 나만의 우리 매장에서 잘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거기랑 여기랑 너무 미용실의 그 금액 차이가 크면 다시 안 올 확률이 굉장히 제가 보기엔 좀 높아 보입니다. 짜장면 가격 요즘에 한 4,000원 하나? 4,000원? 4,000원에서 5,000원 정도. 네. 근데 그 지금 막 4만원짜리 짜장면 먹으러 가라 그러면 먹을 수 있겠어요? 못 먹습니다. 그 똑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이 느낌이 저 또한 느끼는 거지만 어느 정도 금액을 알고 가는 것이 맞고 그리고 여기 미용실이 금액이 어떻니 저쩌니 이런 이야기는 미용사들이 조금 싫어하는 부분 중에 하나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같이 촬영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바이바이.